밤이 되면 생각나는 공포라디오 밤을 걷는 목소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밤을 걷는 목소리 여운입니다. 요즘 밤에 야식이 생각날 때 이 어플 하나면 문 앞까지 음식이 오는 참 편한 세상이죠. 그런데 가끔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모두가 잠든 그 어두운 새벽, 텅 빈 복도를 걸어서 내 문 앞까지 찾아오는 그 사람들은 오며 가며 대체 무엇을 보고 또 겪고 있을지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몇 년 전에 배달 대행 일을 하셨던 제보자분이 직접 겪은 일입니다. 단가가 유독 높았던 수상한 콜, 그리고 철거촌 다세대 주택에서 마주한 기괴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 그럼 오늘 밤의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보자분은 당시 26살이었습니다.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빚을 갚으려고 투잡으로 오토바이 배달 대행을 뛰셨다고 해요. 비가 오는 날은 위험하긴 해도 소위 말하는 할증이 붙어서 단가가 확 뜁니다. 사건이 시작된 그날도 가을비가 꽤 굵게 내리는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콜 대기창을 보고 있는데 평소라면 기사들이 잘 안 가는 외곽 동네에서 콜이 하나 떴습니다. 상호명은 리뷰도 하나 없는 어머니 백반. 목적지는 재개발이 확정돼서 사람들이 80% 이상 빠져나간 철거 직전의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배달 단가가 일반 콜의 3배가 넘었습니다. 돈이 급했던 제보자분은 뒤도 안 돌아보고 배차를 수락했죠. 가게에 도착해서 픽업을 하는데 백반집 치고는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간판 불도 꺼져 있고 주방에 있는 아주머니는 제보자분과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검은 비닐봉지를 툭 밀어주면서 딱 한마디 하더랍니다. 식기 전에 문 앞에 두고 꼭 노크 3번 해요. 주소를 찍고 도착한 곳은 가로등도 다 깨져서 스산하기 짝이 없는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3층 302호. 어두컴컴한 계단을 올라 문 앞에 섰는데 현관문에 붉은색 매직으로 쓴 낡은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문 앞에 두고 반드시 노크 3번 해주세요. 음식을 내려놓으려는데 봉지 안에서 나는 냄새가 영 이상했습니다. 보통 백반집이면 찌개 냄새나 고소한 기름 냄새가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랄까 오래된 정육점에서 나는 비릿한 그 피비린내 같은 고기 덩어리 같은 냄새와 짙은 향 냄새가 섞여서 코를 확 찌르더랍니다. 찝찝했지만 고객 요청이니까 제보자분은 문을 똑똑똑 3번 두드리고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그저 좀 기분 나쁜 동네 배달이구나 하고 넘길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로부터 3일 뒤였습니다. 배달 대행사 사무실에서 쉬고 있는데 같이 일하던 40대 형님이 제보자분께 묻더랍니다. 너 며칠 전에 그 철고천 302호 백반콜 탔지? 그거 앞으로 타지 마라.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형님이 담배를 끄면서 그러더래요. 거기 배달 가면 문구멍으로 누가 빤히 쳐다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어떤 기사는 문을 두드리고 뒤돌아섰는데 안에서 짐승이 이 밥그릇을 막 긁는 것 같은 기괴한 소리를 들은 적도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동네 기사들 사이에선 이미 깊이 콜로 찍혀서 단가가 그렇게 높았던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 소름이 돋아서 절대 안 가야지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사람 일이 참 마음대로 안 되죠. 그달 말일 월세에 카드값까지 막아야 되는데 비는 또 미친 듯이 쏟아지고 콜은 없고, 그런데 화면에 또 그 백반집 콜이 딱 뜨는 겁니다. 이번엔 지난번보다 단가가 10,000원이나 더 붙어서요. 눈 딱 감고 가서 음식만 던져놓고 오자 라는 생각에 제보자분은 다시 그 302호로 향했습니다.
건물 전체가 정전이라도 된 것처럼 아주 깜깜했습니다. 휴대폰 손전등에 의지해서 3층으로 올라갔는데 복도에 서자마자 제보자분은 숨을 헉 하고 참았습니다. 안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그 302호 철문 너머로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거든요. 마치 대여섯 명이 바닥에 엎드려서 국물 같은 걸 후룩후룩 고기를 쩝쩝쩝쩝 씹어먹는 소리. 그 소리가 문틈으로 아주 선명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릴 것 같았지만 돈을 받으려면 배달을 완료해야 되잖아요. 떨리는 손으로 음식을 바닥에 내려놓고 지난번처럼 주먹을 쥐어서 문을 똑똑똑 3번 두드렸습니다. 노크가 울리자마자 그 시끄럽던 식사 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끊겼습니다. 정말 쥐죽은 듯이 조용해지더니 문 너머에서 맨발로 바닥을 슥슥 쓰는 소리가 현관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제보자분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아, 여기서 도망 안 치면 죽는다. 뒤도 안 돌아보고 계단을 뛰어내려와서 오토바이를 타고 미친 듯이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날 밤 제보자분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도저히 찝찝해서 견딜 수가 없더랍니다. 대체 그 집에 뭐가 있는 건지, 그 백반집은 왜 자꾸 거기로 음식을 보내는 건지 따져 물어야겠다는 생각에 오토바이를 몰고 픽업했던 백반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환한 대낮에 본 그 백반집의 정체는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허름한 간판 아래에 입구에는 오색 깃발이 꽂혀 있었고 창문에는 부적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네, 점을 보고 구술하는 무당의 신당이었던 겁니다. 제보자분이 멍하니 서 있는데 안에서 음식을 주던 그 아주머니, 아니 무당이 담배를 물고 나오더니 픽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도 고생했네. 놀랐어?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얹어주지. 제보자분이 화가 나서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고, 거기 사람 사는 집 맞냐고 따지니까 무당이 길게 담배 연기를 뿜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거기 사람 안 살아. 다 뜯겨나간 폐가인데 누가 살아? 그 동네 재개발할 때 보상금 못 받고 목매달아 죽은 노인네들, 거기서 굶어 죽은 짐승 새끼들, 그런 굶주린 원기들한테 내가 매일 제삿밥 지어서 먹이는 중이야. 그런데 영가들은 산 사람의 생기가 묻은 손길로 가져다 줘야 그 밥을 허겁지겁 잘 먹거든. 그래서 쌩쌩한 젊은 기사들 편에 배달을 시키는 거야. 노크 3번은 밥 왔으니까 와서 처먹으라는 신호고. 제보자분은 사람이 아니라 그 철고촌에 들끓는 굶주린 귀신들에게 직접 제삿밥을 배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젯밤 문 너머 들리던 그 쩝쩝거리는 소리는 미리 와서 밥을 기다리던 귀신들이 내는 소리였던 거고요. 그 길로 제보자분은 배달 일을 그만두셨다고 합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비 오는 날 아파트 복도를 걸을 때면 남의 집 문틈이나 우유투 입구 쪽은 절대 쳐다보지도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 안에서 누가 밥을 기다리면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밤 시키신 배달 음식, 문 앞 노크 소리가 들리면 무심코 열기 전에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문 앞에 서 있는 것이 정말 배달 기사님이었는지 말입니다. 오늘 밤의 산책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